감광액을 뿌릴 때 반도체 유리석용 코팅제라든지 의류 방수제 또는 세라믹 이게 뭐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뿌리시거나 아니면 욕실 그레이지용 301을 살짝 이렇게 아주 옅은 용도로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절연 구조를 갖는 것, 이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유리 석영 코팅제를 뿌리거나 뭐 회사 마음이겠지만은 일단 그런 것을 일단 강강액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웨이퍼 세척할 때나 기타 이렇게 다른 세척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대방식인 락스분 이렇게 르완랑스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락스하고 그다음에 그게 뭐죠 뚜러펑을 섞어가지고 세척제로 사용하시는. 저도 지금 그걸 이제 반반 해가지고 여기다 뿌려 이게 욕실 줄눈에다 있는데 엄청나게 하얘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척액의 시어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척하실 때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로 침해하십니다. 개인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상업적인 용도로 쓰셨을 때 이것은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전체 기술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광섬유를 선을 만들 때 레이저 모든 공정에 있어서 레이저 장비의 모든 부분과 반도체에서 EUV 장치라든지 레이저로 가공하는 이런 부분에서 광섬유선을 갖다가 여러 개로 중폭한다든지 구리선 르메스 4.0이다 그러면 구리선을 여러 개 똑같은 굵기를 여러 개로 중폭하든지 틀린 굵기를 이렇게 여러 개로 중폭하든지 이런 이 두 가지, 하나는 정적인 에너지, 하나는 동적인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펄스를 둘 다 만드는데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만들면 펄스가 좀 더 강합니다. 변화가. 이거는 여러 개를 이렇게 하면은 루메스 4.0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했다고 합시다. 이것도 펄스를 나타냅니다. 똑같이 붙여놓으면 서로 저런 구조를 가진 펄스를 안 나타냅니다. 서로 그렇죠. 연결이 돼서 교류할 수 있을 때 펄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적인 펄스, 그다음에 이런 서로 굵기가 틀린 이런 것은 동적인 펄스가 되겠습니다. 모터에도 들어가고요. 모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으면 모터가 강력한 가동으로 들어가죠. 그 안에 그 모터에도 그 전기선에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기존 약간 두꺼운 부분을 전기선 인위적으로 넣어서 전기를 중복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여러 겹의 연구 자석을 배치를 하거나 또는 사이즈를 좀 틀린 것도 작은 것도 자잘하게 넣어가지고 하시는 것도, 스피커에도 이 구조가 들어갑니다. 이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피커나 전기를 발생시키는 모든 장치에 전기를 생산하는 모든 부분에 들어갑니다. 모든 모터에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전 세계 모터 안 들어가는 데 없죠. 이 산업에는, 모든 모터 산업에는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대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고 기술 개발해 놓으면 그래서 그냥 홀라당 자기네들이 훔쳐가지고 하는 이 기술이, 그렇죠, 수십조의 기술이 될 수도 있는데 100억 원만 훔쳐도 큰 도둑놈 아닌데, 그렇지, 큰 도둑놈인데 이거를 갖다가 수십조 훔치면 도둑놈이 아닙니까? 도둑놈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도둑질해서 하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됐든 간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둑질해 갖고 그것을 납품을 받거나 완성품을 만들어도 그 장물합의에 해당합니다.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기술이 공개가 돼서 공개 기술로 사용된다면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하잖아요. 기술 상하신 분이 소송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광섬유 선을 이렇게 구리선이 어떤 광섬유 선도 이렇게 중복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구조를 가졌을 때 굵기가 광섬유선 한 선에서 두 개나 세 개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다시 그것을 두 개로 이렇게 낮추거나 해서 중폭하고 감소하는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펄스, 이게 붙여놓으면 이게 똑같은 굵기라도 펄스가 되고 정적인 펄스, 서로 두께가 틀린 거기에 광섬유선을 만들면 동적인 펄스가 이래. 이것은 입자 형태로도 가능한, 나노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방식은 얘기가 제 기술 뭐 입자 크기로 해가지고 뿌리는 방식으로 하든지 안인쇄 방식으로 하든지 어떤 광섬유 입자를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내면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신호가 오면 신호적인 처리에 있어서 또는 이것을 서로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펄스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나옵니다. 구리 방막과 웨이퍼의 하나 반도체에 있어서 광섬유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신호적인 부분에 전기적인 부분들은 다 구리 회선으로 그냥 해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호적인 부분은 이게 광섬유를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호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위에 탑처럼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섬유는 상대적으로 발열이 안 생기기 때문에 신호적인 부분만 따로 처리 따로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드시는 경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신호적인 부분만 위로 그냥 올려가지고 신호를 광섬유하고 광섬유 판으로 만드는 거죠. 광섬유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신호적인 부분과 이렇게 전기선 부분을 틀리게 해서 적층해주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공존하게 하는 구조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전기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신호를 구리선으로 처리해주고 구리회로로 처리해주고 뭐 다른 금속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신호적인 선에 있어서는 광섬유 선으로 처리해주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무선 전송의 부분, 유선적인 부분은 이렇게 광섬유나 이렇게 구리수 회선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무선적인 부분은 서로 주파수 발생기를 만드셔야 되겠죠. 서로 파형이 틀린 안테나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사용할 수 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각 부품마다 하나는 이렇게 비밀번호 방식. 일반 우리 휴대전화 받듯이 휴대전화가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우리한테 오죠. 그래서 각 부품을 구별해주는 그 인식 코드로 사용하거나 비밀번호 또는 이거를 이렇게 휴대전화식으로 기계 그 전화번호를 비유하는 거죠. 그쪽에만 통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무선 전송, 정기적 무선 전송에 있어서도 특정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신호 간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적인 무선 전송의 경우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쓴다면 보다 멀리 가고 깨끗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 정보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전송 부분에서도 이 파형을 쓴다면 서로 이렇게 여러 개의 서로 굵기가 틀린 파형이 틀린 전파를 쓰신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파형이 같더라도 한 개는 거리를 약간 떨어져 가지고 하나는 전력을 강하게 주고 하나는 그냥 옆에 보장하는 식으로 들어가거나 비밀번호 인식코드 식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 무선 전송을 할 때 전파를 그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EUV 장치에서도 레이저 구경을 여러 개로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만들었대 필요한 열을 여러 개로 합쳐가지고 만드는 기술 구조. 그래서 깊이와 초점을 따라서 해서 초점을 따라 모아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초점 방식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두꺼운 구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두꺼운 구경을 하려면 미세한 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미세한 구경을 통해서 해주면 훨씬 더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것은 여러 개를 합쳐주거나 두 개를 합쳐거나 세 개를 필요의 목적을 따라서 네 개를 합쳐주거나 다섯 개 합쳐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옆에 한꺼번에 공정을 옆에도 나가가지고 동시에 옆에서 동시에 같이 그런 것을 쌓아가지고 같이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이 작업하고 레이저 광을 이렇게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한다. 여기는 세 개를 묶어 하나 한다. 여기는 또 서로 다른 구경. 하나는 굵고 나머지는 어떻게 틀리다. 구경이 이러면 레이저를 쏠 때 이렇게 서로 딱 닿잖아요. 그럼 그 마지막 닿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이 더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레이저 구경을 틀리게 했을 때도 제가 이거를 그 에이사 레이더
그 전파 공격할 때도 그렇다라고 얘기했었죠. 하나의 전파를 똑같은 이렇게 양쪽에는 이제 똑같은 파형의 전파를 두고 전력을 차등하고 주고 가운데는 다른 서로 파형이 되는 전파를 두면은 일단 두 파형이잖아요. 두 파형인데 거리를 떨어졌으면 좀 전파 간섭이 없죠. 이것을 안에는 가운데 그 전파의 파형이 틀린 것은 강하게 전력을 걸어주고 쑥 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옆에 이제 통로를 공간 중에 이것이 부목 현상을 일으켜서 멀리 가고 이렇게 전투기에 닿을 때 강하게 서로 이렇게 그 전파가 융합이 됨으로 인해서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레이저에도 쓰는 거죠. 구경을 틀리기 위해서 조사를 하면은 것이 강하게 닿는 초점 부분에 열이 강하게 형성이 된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회전해가지고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것을 더 열을 강하게 조사하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전해갖고 쏘면 더 세다. 적외선 공격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의 판이다 그러면 적외선 발생 장치를 적외선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 레이저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공격기라는 회전을 시켜주면 보다 강하게 나간다. 그다음에 적외선도 회전시켜 마이크로웨브다 그러면 에이사 레이더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브 파형을 넣어주면은 뭐 또 다른 전파를 하셔야 돼. 꼭 마이크로웨브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회전해 갖고 놓으면 멀리 가고 이걸 추진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레이저 추진기도 가능하고요. 그건 다른 동영상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이저도 어떤 특정 부분에 구경을 이렇게 형성을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빛이 이제 딱 맞춰져 확 퍼질 거 아니에요. 이런 빛의 산란 현상을 이용해서 강하게 열을 만들어내고 추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점에 돋보기식으로 미세하게 하나의 점에 맞춰줄 수도 있지만은 초점 돋보기식으로 초점 맞출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돋보기하면 좀 약간 넓게 구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처럼 레이저도 만들 수 있어요. 특정 부분에 인위적으로 조사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저 방식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이렇게 집중해서 초점을 만들어 주시는 방식이 있고요. 초점을 만들어 주시는 방식이 있고 약간 구경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경이 틀리게 해서 이쪽 이런 식으로 초점 안 맞고 돋보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부딪히는 범위를 틀리게 만들어 갖고 구경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경을 형성해 주면 거기서 열이 강하게 발생하고 전투기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걸로 이제 지상을 제가 공격한다 그랬죠. 지상을 공격해 가지고 넓은 범위도 이렇게 전투 이렇게 레이저를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 갖고 빛이 산란하는 현상을 일어나는 것처럼 강하게 열을 발생해서 지상 공격기로 사용한다고 지상 공격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레이저로 원하는 구경을 조절할 수 있다. 서로 맞춰 가지고 초점을 그것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UV 장비나 레이저 가공 장비에 있어서 어떤 특정 금속판에 있어서 오목하게 가공을 하거나 또는 특정 부분은 골록하게 가공해서 레이저 빛을 증폭시키는 이런 것, 또 조명 장치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이 안에도 그런 금속판이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는 그것은 이제 냉각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냉장고나 뭐 가정 자동차 냉각판 그다음에 아니면 방열판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런 것도 열을 방사해주는 구조가 되거나 냉기를 방사해주는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방 냄비 같은 데도 그것을 밑에를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켜줄 목적으로 주방 냄비도 원형과 타형으로 이렇게 타원형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회전 대류 현상 또는 주방 냄비 밑바닥에 어떤 형태든 가공을 해서 이게 끓이는 냄비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켜줄 목적으로 사이즈는 다 좀 커야 약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들면 제 방식 옆면에도 둘 수 있다. 안쪽으로 그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뚜껑은 이중 유리 뚜껑, 3중 유리 뚜껑 더 코펠 같은 데도 2중, 3중 유리 뚜껑으로 하시면 산에서도 잘 끓여요. 그 방식은 제 방식에다 모든 주방 냄비나 그릇에 있어서 2중, 3중으로 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보온병과 보온밥솥,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같은 데서도 2중으로 이렇게 3중으로 해주면 더
훨씬 더 강하게 보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냉기도 그렇고요.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이스박스도 뚜껑을 이중 뚜껑으로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스박스 옆면을 비워서 거기다가 이게 뭡니까 보온병이나 그다음에 보온병 보온밥솥 같은 데서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 아이스박스 만드시거나 보온병 만들 때 보온병에 그 보온병이 어디 부분이 안 보온병 바깥쪽 부분이든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넣어서 약간 보온을 더하는 아이스박스를 만들 때도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는 모든 비닐을 만들 때도 이거 들어갑니다. 진공팩 만들 때도 이거 들어가. 모든 형태의 비닐, 그다음에 비닐 천, 하우스형 비닐도 마찬가지고 모든 형태의 비닐과 필름 부분, 펠리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빛을 모을 때 UV 장비나 레이저 가공 장비에서 볼록 렌즈를 수많은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빛을 증폭해 가지고 하나의 볼록 렌즈로 초점을 맞춰주는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점을 맞추는 큰 볼록 렌즈에 빛을 모으는 장치도 빛을 풍성하게 하죠. 그래서 레이저 공격기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늘에서 위성에서 이걸로 이렇게 빛을 이런 식으로 볼록 렌즈로 모아가지고 빛을 공격하는 공격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하늘에서 이렇게 피양빛을 모아가지고 밑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이제 물을 끓여도 되겠죠. 제가 지금 때도 태양열 장비를 얘기했었는데 태양열을 이렇게 기둥을 세갖고 볼록 렌즈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물을 끓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양열 장비에도 될 수 있다. 또는 그것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태양빛을 모아주거나 아니면 그냥 큰 볼록 렌즈에 통해서 빛을 볼록 렌즈 형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빛을 모아가지고 빛을 끓여주는 이런 방식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웨어러블 할 때도 그렇고 이게 보면 어떤 대중소 이렇게 방막 형식 이렇게 뿌리는 방식, 잉크를 뿌리는 방식이든 인쇄하는 방식이든 아주 얇은 선으로 들어가든 선에 이렇게 뿌리는 방식이다 그러면 입자 크기로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사이즈를 만들어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 또는 신호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인쇄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그 유의를 다시 한번 인쇄해주는 이런 전도성 잉크로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입니다. 코팅을 한 후에도 해줘도 되고요. 그것도 이제 그것도 제가 반도체에서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서로 그 얇은 선인데 서로 두께가 틀린 얇은 선을 아무리 얇은 선이라도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증폭하고 감소하는 구조를 가졌다. 전선이 로맥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에서 4개를 증폭했다가 2개를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증폭과 감소 구조를 가지는 것도 전기를 증폭하고 감소한다 그랬죠. 이것도 웨어러벨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듯이 웨어러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기선이니까요. 신호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웨어러벨 장비에도 역시 아무리 얇은 전기선이나 신호선이라도 중간에 동그랗거나 네모난 것을 만들어서 신호를 증폭해 준다면 그것을 여러 개로 놓을 수도 있고 그것은 콘덴서 겸 배터리 전봇대를 삼아서 전기를 증폭시켜 주죠.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삽성섬유 실에다가 곧바로 거기다 기판으로 삼아서 거기다가 전도성 잉크로 인쇄를 하는 방식과 뿌리는 방식 둘 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코팅 구조로 가져서 합성섬유 실로 만드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실 때 저한테 반드시 기술료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웨이퍼를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사용하지 웨이퍼를 사용하시거나 아크릴에다가 약간 합성섬유 그 나일론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드셔도 웨이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웨이퍼 만들 때도 뭐 유리석용 코팅제하고 의류 방수제 이런 거 섞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뭐 이게 뭐죠? 펠리클 만들 때도 그렇고 이게 욕실용 그레이종 30의 실리콘을 사용할 게 원료 형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도 마찬가지입니다.